2월 29일이고요. 17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라이브 목요일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은 또 이제 장코치님이 꾸준하게 출연하시는데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짜 거의 모두가 비판하지 않았나, 그런 다이어의 장점을 유일하게 언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지난 라이프치전에서 꽤 잘했어요. 괜찮았어요. 아, 그 뭐 패스 하나도 기점이 되는 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시점이 되는 패스도 있었고. 찢어주는 패스 딱 때려놓을 때. 그 킥 보자마자 장코치가 생각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장코치님이 얘기했었던 장점이 이제 딱 그때 나온 경기가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20문제 중에 3번으로 찍으면 한 문제는 맞는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렇죠. 주관식 다이어. 네. 이중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뭐 수비를 잘하는 선수 다이어 쓰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어때요? 이런 이제 화법. 네? 요즘 좀 많이 당하시잖아요. 아니야, 그냥 그런 느낌은 아니다. 네, 아닌 거죠. 너무 즐겁게 들었어요. 네. 약간 학창 시절 OMR 또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요. 제가 고1, 고2 때는 모의고사 이제 풀기 싫어가지고 고2 때는 풀었는데 고1 때 풀기 싫어서 막 433, 343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네. 근데 그 다이어의 활약을 보고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저는 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경기를 나중에 봤어요. 네.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잘해요. 또 본인 친구잖아요, 다이어. 친구잖아요. 친구요? 친구 아니고 의형제. 의형제. 더 가까워지셨네. 근데 약간 그 다이어에 대해서 아직도 제 수비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시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장코치가 얘기했을 때 그 장점들이 나왔고 선수가 그런 장점들이 발휘가 될 때 팀에 도움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감독은 또 그런 선수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고 봐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장점을 2A를 보면서 다이어의 장점도 그 라이프치전에 나왔고 더불어서 이 다이어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 때 아니면 장점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지 같은 얘기하지 마라. 다이어의 장점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래도 설사 다음 경기에 다이어가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장 코치가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팬들이 좀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도 장코치 이 다이어 관련해서 글이 좀 많이 올라왔나 봐요. 또 반응도 꽤 괜찮았고. 이거 좀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렇게 편집해서 올라온 거 그건 하나 봤습니다. 그냥 쓱쓱 보셨나요? 네, 제목이 그 뭐였더라? 무슨 뭐 다이어를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봐줬던 사람인가? 진짜?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그냥.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사실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좀 기분 좋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기분은 좋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약간 조금 재수없거든요. 네, 약간 뭐 그런 거 뭐 별거 다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딱 그 옆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게 이제 원래 있었는데 잘 안 보였다가 이제 딱 보여서 이제 사람들이 인지됐으니까 그게 좀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댓글이 238개 달렸는데 많이 달렸네? 몇 개 보셨나요? 댓글. 그냥 맨 위에 거만 저거만 본 것 같은데. 이게 그 추천 많이 배대세 온 거.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다이어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 보는 사람 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팬들은 토트넘 경기를 대부분 보잖아요. 손흥민 때문에. 그쵸. 그럼 다이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다들 좀 아무래도 맞아요. 미워하시더라고요. 미워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뭐 저런 선수가 다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와중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던 장코치의 어떤 시선, 고집 우리가 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제 제가 그 이재동 선수 방송을 제가 보거든요. JD. 네, JD 보는데 그 ASL 어제 이제 또 경기해가지고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성대 선수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별명이 풍성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 예측했더니 풍맘이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다 저도 다이어맘이다. 그러니까 풍맘이라고 하니까 근데 딱 정확하게 서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 JD랑 친분이 있어요 원래? 아니요, 그냥 들어가서 방송 보다가 이제 채팅도 치고 그래요? 네, 제가 그 군대 가셨을 때 옛날에 그 인터넷 편지 막 보내고 했거든요. JD 완전 팬이구나. 제가 고2 때 테란을 하다가 적으로 바꿨는데 제가 스포츠 선수는 그 정도로 좋아한 게 그 옛날 한창 때 호날두랑 이재동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재동 선수가 아스날 경기 나중에 볼 때 한번 초청할게요. 같이 경기 보시죠 그러면. 네네네. 좋네. 실제로 JD를 본 적은 없죠? 네, 본 적은 없습니다. 또 보고 싶나요?
아니 뭐 보면 좋죠. 제 이재동 제가 선수가 진짜 선물한 팬이어서. 마우스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쵸. 아 진짜요? 저 사인돼 있는 마우스. 저 진짜 팬입니다. 아 그럼 제가 이재동 선수한테 팬이라고 얘기할게요. 생각하거든요. 네. 아, 네. 마우스 좀 몇 개 사인해서 갖고 오라고. 이재동 선수랑 그때 경기 같이 봤을 때 라이브 시청자 수도 그렇고 뷰어십도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이재동 선수 방송할 때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조만간에 오실 수 있냐고 얘기 좀 해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아니 그런 거는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스케줄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 물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 물어봐 주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렇습니다. 누가 아무리 편해도 진짜 섭외를 하는데 팬들한테 님들이요 가셔서 뻐꾸기 스케줄 좀 물어봐 주세요. 뻐꾸기 좀 날려주세요. 이렇게 아프리카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시청자분들. 있어? 네. 내가 무슨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아니 했다. 보통 선수도 아니고 JD 섭외하는데. 뭐 아니, 스타 제가- 프로리그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된대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네. 그거 다 같이 게이머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뻐꾸기 근데? 날려. 이제 이재동 선수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네. 야, 그 전까지 카톡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네. 아니 핸드폰 안 하죠. 바꿔서. 핸드폰을 바꿔서. 네. 예. 아니 근데 스타는 좀 하나요? 그러면? 이거 하는 거는 안 한 지 좀 몇 년 됐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요? 저거 그냥 뭐 못하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했습니다. 콘돔 저그랑 한번 붙으면 그- 여기 주원이 형 꽤 해요. 네. 저저전이거든요. 저저전. 네. 수식어가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이제 쪼으면 못 나와요. 어. 네, 말라죽습니다. 콘돔으로 둘러싸듯이 해서 콘돔이 오거든요. 근데 가끔 그 콘돔이 좀 찢어져요. 그게 문제야. 진짜 잘 둘러싸거든 처음에는 딱 껍질 딱 뜯고 씌울 때까지 좋아. 근데 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 보면 좀 쉽게 찢어져요. 그게. 비틀비틀. 질이 좀 안 좋아. 약간 모텔 콘돔. 네, 그 장미 그렇습니다. 그려져 있는 거. 이런 스타일입니다. 좋습니다. 예, 아무튼 다이어 얘기했고. 예. 그러니까 장코치는 막 이게 이 의견을 얘기할 때 맞냐 안 맞냐라고 하면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여러분도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그런 어떤 경기력이 나오면 기분 좋은 거고. 그렇죠. 예. 예.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 간간히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장코치가 하는 얘기가 신뢰감을 얻는다는 느낌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또 맞추냐 안 맞추냐라고 하면은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예.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뭐 길게 다룰 만한 것도 아니고 오프닝 때 그냥 가볍게 좀 짧게 다루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이강인 이슈를 적극적으로 화해시킨 인물이 황선홍 감독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 타이밍이 나온다고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축구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런던 만남의 배경에는 황선홍 감독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선수들 장악력이 뛰어나고 좀 읽고 있잖아. 좀만 참아줘. 뭔지는 알아. 좀만 참아줘. 예. 선수들 장악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좋은 황 감독이 둘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안다라고 그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이거 사실 무근인데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뭐 어제 히풋에서도 축협 관련해서 뭐 어메이징 크파 뭐 보도 관련해서 진짜 놀랍다 뭐 우리가 진짜 뭐 예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기사가 뜨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늘 저희가 이제 축구협회 얘기할 때마다 이런 이슈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자잘한 얘기에 흔들리기보다 우리는 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기사 보시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만약에 이 정통환 씨가 통환 씨? 아니, 기사라고 하면 어디에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네, 기사예요. 이 정통환 씨가 진짜 이게 사실이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뭐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고 그랬다면 이게 한창 불탈 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하필 그게 딱 발표가 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실 그게 있나? 그리고 뜬금없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강인아 너 미쳤니? 그래서 흥민아 너 좀 받아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화했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가서 만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나요? 네, 이거 웃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사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 지금 봤습니다. 봐봐 어제 이미 지금 다 지나가고 난 뒤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만 짧게 다뤄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토픽 가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얘기를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 내일 3월 1일에 내일부터 이제 개막이 됩니다. 울산 포항 경기 있고 전북 대전 경기가 있습니다. 프리뷰 영상을 월요일에 찍었죠? 네, 찍었고 이후에 지금 이제 올라갈 업로드 테니까. 됐어요. 됐나요? 네, 업로드 됐습니다. 이거 애플 라이브 보시고 또 그거 K리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개막전이 울산 포항 이렇게 잡혔거든요. 이 첫 경기부터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포항 경기 받고 울산 경기도 아침 경기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리그 개막전이긴 한데 전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 때 두 팀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근데 이제 붙었었던 팀의 체급 차이는 확실히 있었죠. 포항은 전북이랑 했고 울산은 이제 반포레고랑 경기를 했는데 반포레고가 물론 이제 조별리그 잘 뚫고 올라온 팀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J2라서 네. 저는 객관적인 체급 차이는 좀 있었다고 보고 울산이 거기서 좀 크게 못 이기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그냥 뭐 지난 시즌 좋았을 때 모습 반포레고전에 잘 나온 것 같고 포항이 오히려 조금 인상적이었죠. 김기동 감독이 나갔어도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거를 뭐 과도하게 바꾸려고는 지금 박태 감독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맞붙었을 때 경기 영상 동해안 더비는 항상 기대가 돼가지고 내일 14시잖아요. 네. 제일 빠른 시간에 네. 저는 진짜 딱 개막 매치업으로는 너무 좀 기대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 대 박태하 감독. 울산 포항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ACL 있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포항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들은 좀 많이 봤어서 그래서 포항이 김기동 감독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또 ACL 이제 다 보진 못했고 한 후반 중반까지는 봤었는데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확실히 변화를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이 지나면서 조금 약간 잘 안 되면은 시스템적으로도 그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시안컵도 중간에 있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번 K리그 휴식기가 링가드 이슈도 있어서 그런지 되게 좀 짧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협회가 이제 똥볼 차면서 네. 그 이슈를 다 가져갔죠. 아. 네. 왜냐하면 K리그 얘기를 링가드도 이제 K리그 오고 그때 링가드도 이제 K리그 오고 또 이제 K리그 얘기를 막 이제 군부를 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뭐 지금 K리그 감독인데 나가냐 마냐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 다른 걸로 이슈가 되면서 중간에 아침도 있었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네. 좀 이슈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울산 포항은 뭐니 해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그런 게 흔들리고 있는 뭐 본인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는 네네네. 모르겠으나 예. 그렇게 막 이제 이름이 이제 오락내락 하는 가운데 팀을 어떻게 좀 다 잡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울산 포항 이렇게 개막전 14시에 시작이 되니까 이 경기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고 16시 30분에 전북과 대전. 아니 3월 1일 첫날에 이 매치업들이 꽤 흥미있는 대진인 것 같거든요. 일단 대전 상대로 전북 괜찮을 것 같습니까, 덕현 씨? 전북은 아직은 좀 미완성의 팀이긴 하죠. 어떤 부분이? 영입은 네. 아주 알차게 됐고 네. 당 감독도 영입에 대해서 보강 만족스럽다라고는 했는데 네. 선수가 좀 그러니까 주 자리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들이 좀 많이 바뀐 느낌이에요. 네. 외국인이 일단 제일 크고 네. 뭐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영재 선수 영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수들 가지고 일단 합을 맞추는 데는 어찌됐건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이고 네네네. 아챔으로 미리 이제 리그 개막하기 전에 모의고사 좀 보고 예. 이제 본게임 딱 들어가는데 초반에는 약간 흔들릴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북이라는 팀 기본 체급이 있어서 네. 약팀 만났을 때는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건 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항상 전북은 최가위 감독이 이제 본궤도에 올려놓은 한 2009년부터는 이게 단순히 체급발로 이기는 것보다는 경기 내용을 같이 보는 팬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우승을 하고 승리를 해도 경기 내용이 좋지 않으면 비판받는 팀이 전북이다 보니까 그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얼만큼 잘 만들어냈냐.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북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콘텐츠 촬영차. 아직 올라온 건 없는 거죠? 네, 아직 없어요. 올라온 건 아직 아니고. 영상 올라온 건 네, 없고. 네, 네. 근데 뭐 내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전북은 그래도 저는 좀 중고참 라인들이 꽤 자리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박진섭 선수도 완전 어린 선수들보다는 어쨌든 좀 나이가 있는 선수고 위에는 뭐 이제 김진수 선수부터 해가지고 뭐 문선민 선수라든지 홍정호 선수도 있고 해서 연령대 분포는 참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페트레스코 감독이 어떻게 좀 잘 지도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날 클럽하우스 가가지고 봤을 때는 뭐 페트레스코 감독도 장난도 치고 막 체력 밸런스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촬영 날려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예. 예, 밖에서 훈련하는 거 이렇게 좀 보고 했는데 다행히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대전이라는 팀 자체가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여기가 이제 일부리그 올라와서 그죠. 강팀들 상대로도 좀 어떻게 이제 축구를 하는지
거의 이제 노빠꾸 스타일로 하고 저희 이제 그 이민성 감독 FM이 조회수 20만을 넘었습니다. 아, 되게 잘 나왔구나. 네, 그 굉장히 재밌었고 예.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이 저는 그 FM 영상에도 되게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노빠꾸 축구를 하는 팀, 맞불러는 팀을 상대로는 사실 전북이 좀 세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서는 팀을 못 패가지고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완산폴 폭격기. 김동훈 감독이 사인회 하러 오거든요. 아, 팬사인회.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개막전은 그래도 약간 0대0으로 화끈한 경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굳이 예. 근데 이제 전북 얘기했을 때 사실 지금 대전하고 전북 얘기하는데 이제 전북이 이제 덕현이의 저런 자세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떤 자세죠? 이게 뭔가 좀 뭐 완벽하지 않다. 예. 준비가 덜 됐다. 예. 준비가 덜 돼도 전북이라는 지금 멤버를 봤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북이 준비가 잘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우승이에요. 네, 그 멤버로. 예. 멤버 좋죠.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너무 좋고. 저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보다 예. 지금의 전북이라면 대전은 잡고 가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덕현이 말에 조금은 이제 전북이 못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렇죠. 조금 숨어져 있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물론 예. 이해는 합니다. 예. 이해는 하는데 예. 다른 팀이 보면서 답답하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약간 너무 엄살 예, 떠는 그렇죠. 것 같고 사실 네. 티아고랑 에르난데스 데려왔으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둘 데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없어. 저 티아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진짜 재수없죠. 티아고가 어디 있었어요? 대전요. 그러니까요. 예.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예. 네, 몰랐어요. 대전 대전 네, 대전이죠. 에르난데스는 네, 인천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대전하고 하는데 예. 그 대전에서 최전방에서 득점을 많이 했던 그 선수를 그때 빼왔는데 맞아. 전력이 약화된 거 아니야. 그 팀을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완벽하지 않다 뭐가 한다 그거는 저는 미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솔직하게 갑시다. 예상 스코어. 근데 규석만 뭐라고 하던가요? 약간 비하 발언을 하시다. 무슨 비하 발언이야? 저기 나오는. 뭐라고? 재수없죠?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알았냐? 들렸어? 네. 아, 들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진짜 딱 예상 스코어. 전북 대전만 물어볼게요. 그래도 한 3대1은 내야죠. 3대 1. 예. 요 정도 스코어는 뭐 어떠세요? 아, 훌륭하죠. 전북 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대전은 사실 이 경기에서 원정이기도 하고 예. 승점 1점만 따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전북 대전도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장코치님은 전북 대전 경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 모르겠어서 그냥 뭐 이거 그냥 재미니까 그냥 1대1 저는 무승부 좀. 왜냐면 실제로 지난 시즌에 3번 만났잖아요. 네. 2번 비기고 1번 대전이 이겼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전북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시즌 좀 아쉬웠죠. 말도 안 되죠. 광주에도 밀렸습니다.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광주에는 사실 대부분의 팀이 밀렸기 때문에. 근데 전북은 더더욱도 그렇다 이거죠. 네. 이번만큼 정말 밀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북 지난 시즌 대비로 보면 뭐 조금 전에도 덕현 씨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려앉는 팀들을 확실히 좀 제압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거의 한 5년, 6년 이상 전반적으로 K리그 상위권 팀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상위권 팀들, 상위권 스플릿에서도 이제 상위권 있는 팀들을 보면 무승부가 엄청 많아요. 상위권 팀들 두 자릿수의 무승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축구 내용적인 걸로 반영을 해보자면은 상대가 로우 블록으로 내려앉거나 혹은 미디엄 블록을 했을 때 그걸 지공으로 파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죠. 위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또 이제 자신들이 이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좀 적은 경향이 전반적으로 이제 리그에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전북이 영입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뭐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전북이 좀 대전 경기 상대로도 지공을 확실히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저는 확실히 좀 그건 시즌이 경기가 흘러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약간 그냥 뭐 1대1 무승부 그냥 해봤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저한테도 이제 경기를 K리그를 보는데 좀 뭐랄까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뭐 보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왜냐하면 거죠? 정말로 상위권 팀들이 하위권,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했을 때 말한 대로 중하위권 팀들이 안정적인 선택을 했을 때 답답해 보여.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전술적으로 그 팀의 감독보다 아니면 지금 장코치만큼 내가 전술적인 어떤 그 조예가 깊진 않잖아요. 나도
그 경기를 같이 입중계를 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볍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저도 해결책은 모르거든요. 네네. 모르는데 그런데도 이제 보는 사람 입장으로 하여금 저렇게 상위권 팀 그리고 멤버가 좋은데 아이디어가 저거밖에 없나? 다른 아이디어는 없을까? 왜 파이법을 못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상위권 팀들이 어떻게 쉽게 말해서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전이 원정 팬도 엄청 많이 와요 이번에. 그러네. 21시즌 전북, 울산 11무씩 11무, 11무 이렇게 했구나. 네, 그 이제 제국 PD가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 해가지고 상위권 팀들 그 무승부 기록 띄워주고 있는데 엄청나네. 21시즌이 전북 10무, 울산 11무, 22시즌이 울산 10무, 전북 10무, 23시즌이 울산 7무, 펑 16무. 그러니까 뭐 다른 리그, 해외 리그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리가 좀 무승부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우리한테 레퍼런스가 또 J리그가 있잖아요. 저거를 J리그랑 2000년대 들어와 2010년대 이후로 보시면은 저게 비교가 좀 엄청 많이 돼요. 그래 무승부 숫자가? 네, 상위권 팀의 무승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K리그 팀들은.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답답해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된다. 감독,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외국인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공격수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졌다. 근데 그래서 포항이 사실 조르지가 저는 그렇게까지 바로 적응해서 잘할 줄은 예상을 못 해가지고 좀 기대되는 것 같고 대전 팬들 저 약간 리스펙트 하는 게 올해부터 원정 버스? 오는 거 그거 바뀌었거든요. 구단에서 관리하다가 팬들이 이제 그거를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아까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3,000분인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원래 구단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바뀐 거지? 구단의 운영이 뭔가 이렇게 쏙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그래서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전 프런트도 대전 팬들 보니까 좀 반응이 안 좋은 것 반응이 같던데.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3,000명 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부담이고 사실 전북 대전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가깝죠? 제일 원정감이 편하네요. 금방이야. 왜냐면 전주 대전도 가까운데 그 대전월 특별기장이 유성IC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전주성도 전주IC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정버스 타고 와도 되고 유성에서 고속버스 타고 그 전주성 앞에서 한번 내려주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와도 돼가지고 아마 저 원정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오신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좀 썸을 탔던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대전 사람이었고 전북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수님도 대전 사람이죠. 근데 대전에 살고 있고 전북을 응원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태우고 대전에서 태우고 전북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그래서 그 코스를 제가 잘 알고 있죠. 진짜 가깝다. 네. 한 50분이면 뚫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대전 러버스에서 운영하고 근데 이제 20대 운영이면 사실 스텝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좀 미숙할 수 있다고 이거는 좀 양해 바란다고 제가 그 미리 사과하셨잖아요. 그 글을 올린 걸 좀 봤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대전 킬러는 아니고요. 대킬 추면. 다 그냥 예상 스코어 갑시다. 울산 포항. 울산 포항 저는 3대0 울산승. 세게 가네. 전북 대전은. 전북 대전 2대2. 2대2. 아까 전북 정도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칠하라고. 저는 전북 대전 2대2.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야? 팬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팬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팬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코치 아까 전북 대전은 1대1 예상했고 울산 포항은 저 2대1 하겠습니다. 2대1. 덕현 씨 울산 포항만. 저도 2대1. 2대1.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덕현이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장코치랑 식사를 좀 하려고 술 한잔 하려고 좀 제가 물어봐달라고 했거든요. 물어봤나요? 아니요 오늘 물어보려 했죠. 오늘 오시니까. 두 분이서 먹는 건가 그러면? 아니 같이 이렇게 같이? 히든풋볼 멤버들끼리 해가지고 뭐 촬영도 들은 적 있나요? 아니요. 반 히든풋볼 회식적으로 반등풋볼 회식. 그런 느낌으로 제국이랑 이렇게만 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국이 원래 플랜에 있었나요? 없었죠. 제국이
열심히 하잖아. 승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좋은 그 아이디어. 그쵸. 아니 저희 팬분들이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물어봐드릴까요? 장코치님한테 여러분 좀 물어봐 주세요. 장코치님 라이브 할 때 좀 물어봐 주세요. 혹시 시간 오늘 괜찮냐고. 제가 제 방송 켜야 되는 거예요? 키세요. 그럼 이제 물어볼 겁니다. 팬들이 시간 어떠냐고. 자, 이 정도로 내일 개막하는 거 예상 스코어도 저희가 좀 재미스럽게 뽑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캐릭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 토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감독 얘기고요. 후보군이 지금 4명 정도 나오고 있어서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리오 스포르트 보도라고 하고요. 바르셀로나의 차기 감독 4인에 로베르토 데제르비, 율리안 나겔스만, 한지 플릭, 토마스 투엘 요 4명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데제르비 영입 위해서는 지금 1,50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데쿠랑 라포르타 회장은 곧 결정을 내리고 후보진들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랑 별개로 데체르비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한테도 여전히 감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첼시, 바르셀로나, 리버풀, 빅클럽들 명단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된 4명의 감독 중에서 바르셀로나 축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그 축구랑 가장 잘 어울리는 감독은 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해도 됩니까? 예. 저 투엘이라고 봅니다. 바르셀로나 축구를 혹시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투엘이 맞아요. 왜죠? 왜 자꾸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에 예. 휩싸여 있어요. 예. 왜 바르셀로나는 항상 그런 축구를 할 만한 감독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투엘처럼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까? 올 시즌은 많이 안 아니잖아요. 그럼 네. 다른 식으로 한번 틀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바르셀로나 축구랑 별개로 이것도 살짝 바꾸는 것도 바르셀로나 축구다. 그렇지. 그러니까 바꿔보자 이거죠. 예. 왜 계속 바르셀로나의 예. 어떤 그 색깔을 계속 쭉 유지하냐 이거예요. 아니, 두 분은 이 투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원 형이. 네. 예. 일리 있습니다. 아, 일리 있나요? 의견은 항상 리스펙트 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투엘 가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네, 뭔가 느낌 확 와요 이제. 아, 그래요? 네. 확 그러면은 옵니다. 자, 첼시 만약에 포체티노 후임으로 누구 해야지 괜찮습니까? 조회수가 좀 잘 나오려면. 무리뉴죠. 무리뉴. 네. 무리뉴 가는 거죠. 무리뉴 3기. 네. 그럼 미네는? 미네는 투엘 후임으로. 조회수용. 투엘 후임으로 조회수용? 크리스만? 포체티노가 여기 간다고? 포체티노. 네. 약간 클린스만이면은 예. 6개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김민재, 위넨, 클린스만 조합? 예. 걱정 없어요. 유로 때까지 걱정 없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식 감독으로 딱 누구 오면 조회수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예. 조회수만 딱. 조회수로만? 조회수로만. 아니, 우리나라는 조회수 얘기 안 할래. 난 안 그건 할래? 예민해. 아, 그래. 그건 안 돼. 예, 이미 예민한 건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 다 해놓고. 이건 예민해.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형의 이 의견에 대해서? 아니, 진짜 솔직하게. 투엘이요? 예. 투엘 바르셀로나? 근데 투엘 파리 가서도 챔스 결승 한번 갔던 사람인데 그렇지. 가도 무리수는 아니죠. 근데 그냥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더 적합하냐 약간 이 차이지. 투엘 가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장코치가 봤을 때는 그러면 가장 잘 어울리는 감독 누구예요? 저도 일단 데체르비. 예. 그게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번에 바르셀로나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면 이렇게 딱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 0.1초 차이로 그 선수들의 움직임이 제가 맨날 3자, 4자 플레이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데체르비는 결국에는 그 브라이튼도 그렇고 예전에 사소올로도 그렇고 보면은 그 싱크가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딱딱딱딱딱 들어맞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디테일하게 몸의 자세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 플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후안 마리오 있잖아요. 맨체스터 시티 수석 코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포지션 플레이는 엄밀히 따지면 맞는 단어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요? 예, 왜 맞는 단어가 아니냐면은 포지션 플레이는 운동장에서 공간적인 위치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포지션 플레이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몸의 자세, 내 바디 포지션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바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으로 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페인어는 이제 우비카시온이고 영어로 하면 이제 우비케이션이죠.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는 그냥 공간적인 건데 유비케이션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위치 플러스 내 자세까지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포지션 플레이가 아니고 우비케이션 플레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지션에 서 있는 것뿐이지. 네. 그 유비케이션이요? 우비케이션? 네네. 우비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볼이 오는 방향, 또 자기가 나아갈 방향, 네. 아니면은 선수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네.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후안 마리오가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데체르비의 이 여태까지 축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테일이 그리고 항상 동반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바르셀로나 감독하기는 어드밴테이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브라이튼을 물론 그레엄 포터 있을 때도 이미 팀이 괜찮긴 했어요. 그리고 그레엄 포터를 저는 그 스완지 있을 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레엄 포터를 모르고 시티랑 아마 컵 경기였을 거예요. 18, 19 시즌이었나? 근데 그때 보고 뭐야 이거 원래 스완지도 그런 감독들을 고용하기는 하는데 보고 이거 축구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그때 놀랬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레엄 포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19년도에 이 사람을 처음 인지했는데 브라이튼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던 건 있죠. 근데 그래도 또 데제르비가 근데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제르비가 사실은 첫 번째 시즌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시즌 중반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포터 나가고 들어왔으니까. 네, 시즌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낸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방금 말했던 그 선수 3명, 4명 엮어서 싱크 딱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그렇게 쉽지 않은데 시즌 중에 이미 들어와서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에 가서 이거를 하기에는 뭔가 저희는 모르죠. 그 사람의 훈련 방법론이나 이런 걸 다 모르지만 분명히 코치로서 좀 뭔가 있다. 어드밴테이지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우려되는 건 완전히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스러운 축구를 지향하고 한다고 평가받았던 키케 세티엔도 그리고 사실 이 양반은 라리가에서 경력이 이제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막상 바르셀로나 갔을 때는 결국은 말로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있어서의 경기력이나 이런 것도 부임 기간 동안에도 계속 비판받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데체르비도 어쨌든 이끌었었던 클럽을 쭉 보면 뭐 샤흐타르, 사스올로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최근 이제 브라이튼이 이제 될 텐데 뭔가 우리가 막 유럽 대항전에 계속 나가고 빅클럽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맡은 적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괴리감이나 어려움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변수는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수가 있긴 한데 덕현 씨도 바르셀로나 축구랑 가장 잘 어울리는 감독으로 좀 지금은 데체르비라고 생각을 하나요? 성향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데체르비라는 감독 자체가 펩의 추종자고 펩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다가 뭐 실제로 데체르비가 예전에 어디 세리에 D인가 아무튼 아마추어인가 세미프로인가 이쪽 맡을 때도 펩이 그때 이제 바이언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돌로미티라는 데로 이제 전지훈련을 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데체르비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거기를 갔습니다. 훈련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고 가서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하면서 펩이랑 그런 정보 교환이나 교류도 많이 했다고 할 만큼 펩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 라마시아 시스템이 지향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 데체르비는 저는 일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장코치님이랑 의견이 같아요. 진짜 데체르비는 뭐 사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라는 추가 질문이 있긴 한데 이 둘의 얘기로도 충분히 왜 인기가 있는지 아시지 않을까. 이 데체르비 감독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사솔로 때였나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스페인 쪽이랑 인터뷰에서 좀 길게 했어요. 그거 이제 보면은 거기 얘기하는 게 나는 선수로서 그렇게 성공한 경우는 아니지만 근데 선수 때 내 포지션은 10번이었다. 맞아. 공격형 미드필더였다. 그래서 내가 하는 축구는 결국에는 뭐냐면 난 감독으로서도 선수로 10번 같은 축구를 이제 하는 거다. 난 10번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10번 유형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뭐 판타지 스타 그런 느낌이 감독으로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니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도 이제 브라이튼이랑 울버햄튼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브라이튼 지금 부상자도 있고 어제 컵 경기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좀 집착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는 진짜 데체르비가 뚝심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것들도 다 성향이 좀 발현이 된 거겠네요. 그쵸. 이게 결국에는 그 팀에 있다 보면은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일할 때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네한테 야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지식으로 너네한테 주는 거니까 지식을 가지고 너네가 판단하는 거로 니네 로봇 아니지 않냐.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건 주체는 너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데체르비 감독도 그 판단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지식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감독 후보군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데체르비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갔던 것 같고. 데체르비가 지금 사실 네.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제일 핫한 감독이에요. 맞아요. 어디 그쵸. 뭐 공소생이면 데체르비가 먼저 다 좀 빅클럽. 그러니까 데체르비가 이제 빅 리그에 와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감독이고 그렇긴 한데 되게 큰 팀을 맡아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팀을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큰 팀에서 공석이 생겼을 때 데체르비가 우선순위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론소랑 뭐, 데체르비가 인기 제일 많았어요. 네. 뭐 알론소 뭐 바르셀로나 가면 못할 것 같습니까? 기대되잖아요. 기대되지. 사실 알론소 진짜 기대돼. 둘이 제일 기대가 돼요. 이제 너무 밋밋한 소식보다는 화끈한 소식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채팅도 계속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봤는데 지금 5시 38분 기사로 공식 발표 기사가 나왔어요. 황선홍 감독의 3월 태국전 코칭 스태프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김영민 코치, 수석 코치로는 이제 마이클 킴 코치라고 알려져 있죠. 김영민 코치, 그리고 조용형, 정조국, 김일진, 이재용 코치가 3월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에 합류한다고 하네요. 정조국 코치랑은 이제 저희가 올 시즌 초였나요? 지난 시즌 말미였나요? 그 네. 캠프볼 에이든 초대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정재호 코치한테 카톡 보내볼까요? 좋죠. 네. 그냥 팬들한테 물어봐달라고 하세요. 개인 방송을 안 하시니까. 딱 그 맞네. 카톡 딱 보낼까요? 네. 이번에 주민규 뽑습니까? 근데 정조국 코치고 주민규? 이거 궁금하긴 하다. 네. 주민규 뽑나요? 네.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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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왜요? 아니, 이거 얘기해서 답변 와도 되게 논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묻진 않을게요. 네, 그냥 축하한다? 아니면 부담되겠다, 이렇게? 축하드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남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코칭 스태프 임시긴 합니다만 이거 꽤 부담될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같은 코치의 눈으로 봤을 때. 시국이니까 뭐 가벼운 마음. 원래 대표팀 자리가 조금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긴 하지만 시국인지라 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임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클 킴 코치가 그동안 대표팀을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잠깐 대표팀에 임시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조용형 코치나 정조국 코치 이런 코치들에게는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토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트피스 최강자 아스날 요 얘기인데 올 시즌 진짜 극강의 세트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널티킥 득점 제외하고도 19골. 이게 스로인까지 포함이에요.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 19골이 되겠습니다. 2위 뉴캐슬의 페널티킥 포함 전체 세트피스 득점보다도 높은 게 PK 득점 제외한 아스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제 코너킥인데 첫 번째 특징이 6야드 박스 안에 코너킥마다 평균 3.31명의 선수를 매치를 하고 근데 이게 평균 수치인 2.93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수치를 넘는 팀도 없다라고 하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6야드 박스 안이 이제 골 에어리어를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조그만한 네. 그 골키퍼랑 가까운 그렇습니다. 거기요. 네. 그래서 골키퍼와 가까운 자리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면서 최대한 견제하고 방해하는데 용이하다고 하고 요 과정에 그 결과물 나왔던 거 좀 기억하신 게 있나요? 아스날 세트피스 득점 중에서? 거의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많은 경우가 이런 식이죠. 많은 경우가. 웨스트햄전에 나왔었던 코너킥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스날 웨스트햄 때. 이거는 그러니까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아스날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기 밑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인스윙 킥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상대의 지역 방어가 당연히 골 레이어리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3명 이상이 배치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인스윙을 계속해서 주로 차니까 지역 방어를 하는 팀들은 이제 그러면은 골 레이어리 안쪽에다 배치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날이 그 지역 방어를 공략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킥의 궤적에 잘 맞는 이제 스타일이다. 네. 아니 킥 궤적이 이제 골문 쪽으로 볼이 향하니까 떨어지는 곳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를 이제 그
골 에어리어 안에 예. 두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여도 예를 들어서 5명 지역 방어를 해도 인스윙이면은 골 에어리어 안쪽에 이렇게 보통 있고요. 아웃스윙을 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바깥으로 벌어져요. 이렇게 예. 벌어져 나오니까 이제 인스윙 킥을 주로 하니까 상대가 그렇게 수비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공략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자, 인스윙이 아웃스윙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아웃스윙이 전체의 0.7%에 불과하고요. 이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스윙과 아웃스윙 중 인스윙의 확률이 높은 것은 단순한 물리학이라고 하고 아스날 코너킥의 인상적인 패턴 중 하나가 블로킹이라고 해요. 돌아 들어가는 동료 선수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른 선수가 수비를 블로킹함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특징이 이제 경기 볼 때도 좀 느껴지고. 네. 예. 인스윙이랑 아웃스윙에 그러면 차이가 아까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저는 예. 이거는 뭐 얘기를 하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수가 봤을 때 뭐 사카랑 이제 데클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시즌 많이 차거든요. 근데 차면 야 그냥 걔네가 인스윙을 잘 차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이제 뭐 니콜라스 조베르한테 물어보면은 뭐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되게 심플해서 그냥 걔네가 인스윙 킥이 조금 더 좋으니까 인스윙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세트피스 콜을 총 망라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9골, 뭐 코너킥, 프리킥, 스루인인데 근데 이제 코너킥 비중이 되게 크게 돼 있는데 코너가 13개. 13골이거든요. 네. 13골인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기록은 아니고 제 시즌 초반에 5경기 했을 땐가 기록을 이제 좀 봤거든요. 저도 네.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 5경기 했을 때까지 기록을 봤는데 그때로 보면은 아스날이 짧은 코너킥을 제일 많이 하는 팀이에요. 네네네. 퍼센테이지에서. 예.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세트피스라는 게 특히 코너킥으로 보게 되면은 전략성이 있고 전술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술성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왼발잡이 키커가 있으면은 아스날의 경우에는 사카랑 이제 웨데고르가 가죠. 사카랑 웨데고르가 가서 그리고 웨데고르가 대부분 짧은 패스를 받는 옵션이에요. 그 경우는 사카한테 받아요. 받아서 플레이를 하는데 전술성 세트피스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요새는 상대가 수비가 2명이 오거든요. 그럼 2대2가 돼요. 그러니까 2대2 상황까지만 선수들한테 주고 야 2대2에서 너가 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이에요. 그거부터는. 전략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된 플레이가 네. 아니고 2대2에서 너가 판단을 해가 되고 지난 시즌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전술성으로 플레이가 나와서 골이 나왔던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스톤빌라 원정이었는데 2대2에서 왼발잡이 2명이 또 다른 왼발잡이인 진첸코한테 패스해서 3대2가 나와서 진첸코가 골 넣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성이에요. 그냥 실시간으로 선수가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마르랑 메시랑 음바페 있었을 때 코너킥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전략성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속된 플레이. 야, 너가 일로 하고 너가 일로 가고 그럼 내가 킥을 여기다 찰게. 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제가 봤을 때 막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여기서도 세트피스에서조차도 양자택일이 걸리는 거예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짧게 해서 야 이거 전술성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짧게 플레이하면 대응 어떻게 해야지라고 의식을 하면은 그때 그냥 전략성으로 그냥 차버리는 거죠. 그 심리지. 네. 심리전. 네, 근데 또 전략성으로 찰 것 같은데 갑자기 짧게 받아가지고 전술성으로 해버리면은 거기서 아시잖아요. 뭐 웨데고르, 사카 그리고 진첸코 있으면은 걔네는 다 1대1이 워낙 좋잖아요. 네네네. 1대1이 좋기 때문에 2대2로 수적 동의를 둬도 사실 질적으로 우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제가 봤을 때는 걸려요. 상대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코너킥 숫자가 나오는데 코너킥에서 득점한 게 아스날이 13골로 1위고 에버튼이 그 다음 10골 기록하고 있고 에버튼은 그 이후에는- 그거죠. 사실 이제 예. 골키퍼를 이제 공략을 하면서 아 맞다. 네. 에버튼 특유의 그 네, 방식대로. 그거 기억나시죠? 토트넘전네. 네. 예. 그리고 보면은 9골도 없고 8골 기록하는 게 루턴, 뭐 울버햄튼, 토트넘도 8골 정도 보면 확실히 아스날이 코너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 기록도 나옵니다만은 세트피스 코치의 역할 그리고 앞서 이제 덕현이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세트피스조차에서도 이지선다랑 심리전을 걸다 보니까 네. 수비 입장에서는 좀 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과값으로 도출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런 예. 걸 하려다 보니까 오른발 쪽은 모르겠는데 왼발 예. 쪽은 무조건 인스윙 키커가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왼발잡이를 다수 가진 아스날의 뭐 특권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예. 얘기지만 지금 FM24 예.
세트피스 코치 능력치 보면은 예. 이 사람이 인스윙 선호인지 아웃스윙 선호인지 나와요. 그것도 있어.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코치진의 막 본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스윙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스윙 그 세트피스 코치를 영입하는 게 그 게임적으로 봤을 때 성적 내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FM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이제 선수로 공을 차본 건 형이니까 인스윙, 아웃스윙, 키커에 따라서 형이 수비했을 때 공 걷어내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확 티가 나나요? 아니요. 뭐 키커의 퀄리티도 있겠지만 전혀. 그러진 않아요? 네. 전혀 그런 거를 인스윙이고 아웃스윙이고 인지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손을 잘 막아야지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거예요. 날아온다. 주원 형 그냥 스윙이야 스윙. 네. 그냥 그러다 풀백을 뜨면 골대 옆에 서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들어가는 거 이제 니어 막아주거나 뭐 파포스 막아주거나.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만 있지 인스윙이고 아웃스윙이고 전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16년도부터 한 18년도까지인가 그때가 한창 아웃스윙하는 팀들이 특히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건 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유행에 대한 이유로서 많이 언급이 코치들 사이에서 스페인 쪽에서 됐던 건 뭐였냐면은 아웃스윙을 차면 골키퍼가 잡질 못한다는 거였어요. 궤적이 골키퍼에서 멀어지는 멀어지죠. 궤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니까. 네. 그래서 세트 피스가 보통 나오면 당연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저는 일할 때 맨날 얘기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되려 상대에게 역습을 당하기도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럼 어쩌면 아웃스윙이 역습을 당할 수가 더 가능성이 높겠네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공이 빠져나가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정해 놓으면은 이제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피니싱만 하면은. 근데 이제 인스윙은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인 게 골대 쪽으로 붙어서 가니까 그러니까 골키퍼의 키를 넘어가는 특히 이제 파포스트 쪽으로 가면은 골키퍼가 처리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골키퍼한테 향하는 킥이니까 골키퍼가 잡고 바로 역습을 전개하기가 쉬운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스페인 쪽의 코치들 사이에서는 그게 얘기가 많았어요. 역습을 결국에는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아웃스윙 킥이 유행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일부 리그 팀들 있는 코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그 이후로는 보게 되면 사실 그냥 뭐 딱히 그건 없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왼발잡이가 인스윙을 차가지고 골대 쪽으로 휘게 만들면 그 장코치가 얘기했듯이 그냥 골키퍼가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 상황 종료인데 그래서 어쨌든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배치를 함으로써 최대한 그 골키퍼를 방해하고 이 볼에 대해서 약간 그런 컨트롤이나 집중력을 잃게끔 좀 유도하는 그러니까 아까 에버튼 얘기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브렌트포드 승격 첫 시즌에 보면 브렌트포드 아스날 개막전이었거든요. 그때도 브렌트포드가 그거 똑같이 합니다. 골키퍼 한 명이 레노한테 붙어가지고 아예 못 뛰게 한 다음에 거기서 골을 넣고 해가지고 그때도 코너킥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딱 그런 류의 인스윙킥을 지금 의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스날이 괜히 세트피스 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기록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